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47세의 나는 20년 연하 남자의 품에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 몰래 떠난 하룻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모텔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여자가 되었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사랑을 50세에 만난 목수와 함께 이 모든 이야기는 작은 바질 화분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부터 47세 박소영의 놀라운 인생 역전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거실 소파를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집안에서 무료함을 달래고 있었어요. 47세, 간호사로 25년을 일하다 은퇴한 지 벌써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여보, 맥주 좀 가져다 줘. 부엌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맥주캔을 꺼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남편 김태현은 오늘도 점심때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거실로 돌아가니 태연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맥주를 건네주자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들더군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창문 너머로 이사 트럭이 보였어요.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커튼을 살짝 젖혔어요. 중년 남성이 나무로 만든 가구들을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더군요. 새로 이사 온 사람 같네요. 제가 말했지만 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사 오는 남자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정성스럽게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어요. 아파트 쓰레기장 앞에서 어제 본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키가 적당히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회색 머리가 자연스럽게 정돈되어 있고 깔끔한 체크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이민호입니다.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요즘 이웃 간에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이에요.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민호 씨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 남자 생각을 했어요. 며칠 후 복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민호 씨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이웃 인사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직접 기른 거예요. 바질이었어요. 초록색 잎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외였어요. 남자가 화분을 기른다니, 게다가 이웃에게 선물로 주다니요. 고마워요. 잘 키울게요. 화분을 받으면서 제 손이 민호 씨의 손끝에 살짝 닿았어요. 그 순간 오래전 느꼈던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기분을 느꼈을까요? 집에 들어가서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태연은 여전히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누가 준 거야? 옆집 새로 이사 온 분이요. 태연은 시큰둥하게 쳐다봤습니다. 별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저는 바질잎을 만져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작은 화분이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민호 씨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정중하고 따뜻한 인사, 직접 기른 화분을 건네는 세심함. 이런 마음가짐을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봤을까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태연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관심해졌을까요? 처음엔 그래도 서로 얘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한 집에 살면서도 남 같았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된 것 같았어요. 민호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이웃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놀랐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죄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바질 화분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초록색 잎들을 바라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잎들이 더욱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죠. 어느 오후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민호 씨가 복도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나무 의자를 다듬고 있더군요. 사포로 조심스럽게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민호 씨는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소영 씨. 안녕하세요. 바질은 잘 자라고 있나요? 네,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고마워요. 민호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의자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혹시 이거 필요하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베란다에서 화분 돌볼 때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지만 정말 아름다운 의자였거든요. 나무결이 살아있고 손으로 만져보니 부드러웠습니다. 민호 씨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이렇게 좋은 걸 정말 받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목수거든요. 이런 걸 만드는 게 제 일이에요. 저는 의자를 받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받았을까요? 의자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마음은 묵직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소중히 쓸게요. 민호 씨는 도구들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소영 씨가 바지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정성스러우시더라고요. 이런 분께는 좋은 의자가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남편한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의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태연이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게 뭐야? 태연이 제가 든 의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옆집 분이 만들어주신 의자예요. 태연의 표정이 금세 굳어졌어요. 맥주캔을 탁하고 테이블에 내려놓더군요. 괜히 이웃이랑 가깝게 지내지 마라.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친절하게 해주시는 건데요. 남자가 여자한테 그냥 친절하게 한다고? 세상에 공짜는 없어. 태연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호의까지 의심하다니요. 단순히 이웃 간의 정이잖아요. 소영아, 너는 너무 순진해. 남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접근하는지 몰라.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의자를 베란다로 가져갔습니다. 바질 화분 옆에 놓으니 정말 잘 어울렸어요. 의자에 앉아보니 높이도 딱 맞았고 등받이가 편안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위해 직접 만들어준 의자예요. 이런 마음을 받은 게 언제였을까요? 저는 바질잎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어요. 태연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혹시 제가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못마땅한 건가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태연은 여전히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앞으로 그 남자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 태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저는 숟가락 든 손이 멈췄습니다. 왜요? 이유를 묻지 마. 그냥 내 말대로 해. 저는 가슴이 막혔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태연의 기분과 판단이 우선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호 씨의 집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집에서는 어떤 저녁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의자에 앉아 바지를 돌보며 저는 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민호 씨의 친절이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오랫동안 잊고 있던 배려와 관심을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태연은 언제부터 저를 이렇게 대했을까요? 결혼 초기에는 분명 다정했는데요. 언제부터 제 일상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오늘따라 그 별들이 유독 밝게 느껴졌어요. 마치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처럼 말이죠. 민호 씨가 만들어준 의자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잊고 있던 감정을 일깨워주는 작은 신호였습니다. 누군가 제 자신을 생각해준다는 그 마음이 제 굳게 닫힌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어요. 의자를 받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그 의자에 앉아 바지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연은 여전히 제가 베란다에 있는 모습을 못마땅해 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오후 베란다에서 바질잎을 따고 있을 때 복도에서 톱질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 씨가 또 뭔가 만들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살짝 문을 열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소영 씨. 민호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손에는 작은 나무 판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 이건 도마예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제 작업실 구경하실래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태연의 경고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네, 좋아요. 민호 씨의 집은 저와 같은 구조였지만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어요. 거실 한쪽이 작업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각종 목공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고 벽에는 민호 씨가 만든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우와, 정말 멋져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작은 장식장부터 의자, 책상까지 모든 게 정성스럽고 아름다웠어요. 제가 30년 넘게 해온 일이거든요. 나무와 대화하며 만드는 거죠. 민호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저는 작업대 위에 있는 여러 도구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작은 칼로 어떻게 이런 정교한 걸 만드시는 거예요?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요. 급하면 나무가 상처를 입거든요. 민호 씨는 저에게 작은 나무 조각을 건넸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부드럽죠? 제가 나무를 만지자 정말 비단처럼 부드러웠어요. 민호 씨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포로 계속 문지르는 거예요. 처음엔 거친 사포로, 나중엔 고운 사포로요. 민호 씨가 시원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민호 씨의 손놀림이 정말 섬세하고 정성스러웠어요.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민호 씨가 저에게 사포를 건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나무를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리듬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무의 결을 따라서요. 민호 씨의 격려에 저는 더욱 집중했어요. 나무가 점점 매끄러워지는 게 신기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해봤을까요?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민호 씨의 칭찬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요즘 정말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처음인데 이렇게 잘하시다니 놀라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똑같은 일상만 반복했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걸 배우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정말 예뻐요. 민호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는 제가 웃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 집에서 웃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제가 웃고 있었나요? 네, 정말 환하게요. 이런 웃음을 자주 보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민호 씨의 말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웃음을 좋아한다니요. 시계를 보니 2시간이나 지나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소영 씨와 함께 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일어났어요. 태연이 집에 혼자 있을 텐데 뭐라고 할까 걱정됐거든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언제든 오세요. 목공예 배우고 싶으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민호 씨의 말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을 생각하니 망설여졌어요. 집에 들어가니 태연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어디 갔다 와? 태연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잠깐 옆집에 갔다 왔어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태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잠깐 인사만 하고 온 거예요. 2시간이나 뭘 했는데? 나는 혼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태연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2시간이나 민호 씨와 함께 있었거든요. 앞으로 절대 그 남자 집에 가지 마. 태연의 명령조 말투에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오늘 처음으로 느꼈던 자유로움과 즐거움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민호 씨의 작업실 생각을 했어요. 나무를 만지며 느꼈던 그 감촉, 민호 씨의 따뜻한 격려, 오랜만에 터져나왔던 웃음소리까지요. 저는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민호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은 마치 다른 세상을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칭찬받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태연은 저녁 식사 내내 저를 예의주시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째려봤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민호 씨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작업실에서 나무를 만지며 느꼈던 평온함을 다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어요. 민호 씨의 작업실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그 이후로 민호 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태연이 계속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호 씨 생각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저녁 태연이 친구들과 술자리에 나갔어요. 저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바지를 돌보는데 민호 씨의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득 용기가 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민호 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영 씨, 안녕하세요. 민호 씨가 문을 열며 반가워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외출해서요. 혹시 차 한 잔 대접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민호 씨의 집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어요. 은은한 향초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민호 씨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카모마일 차였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차예요. 저는 차를 마시며 민호 씨를 바라봤어요. 부드러운 조명 아래 민호 씨의 얼굴이 더욱 다정해 보였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많이 답답해요. 왜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가족만 위해 살았는데 나는 나를 잃어버렸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간호사로 일할 때는 그래도 제가 누군지 알았어요. 환자들을 돌보고 인정받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냥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일 뿐이에요. 민호 씨는 조용히 제 말을 들어줬어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민호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제가요? 네. 바지를 돌보는 모습, 목공예를 배우는 모습, 웃을 때의 표정까지요. 모든 게 아름다워요.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민호 씨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영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목공일을 하며 생긴 굳은 살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민호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왜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슬퍼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숨이 가빠졌어요. 민호 씨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소영 씨, 민호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 씨의 입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한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이성이 막아섰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민호 씨도 당황하며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아니에요. 저도요. 저는 고백했어요. 저도 민호 씨를 원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혼한 여자예요. 알고 있어요.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좋아요. 민호 씨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들었을까요? 저도요. 저도 조용히 고백했어요.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공기가 뜨겁고 무거웠습니다. 서로를 원하지만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 이만 가볼게요. 제가 일어섰어요. 더 있으면 자제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네. 조심히 가세요. 민호 씨가 문까지 배웅해 줬어요. 현관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봤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제가 말했어요. 민호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오세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봤어요.
민호 씨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에 누워서도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민호 씨의 따뜻한 손길, 간절한 눈빛, 닿을 뻔했던 입술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죄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호 씨의 집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25년 만에 느끼는 이런 감정. 저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민호 씨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혹시 바다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좋아요. 제가 아는 조용한 바닷가가 있어요. 파도 소리 들으며 산책하기 좋은 곳이죠. 민호 씨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함께 가보실래요? 하루 정도로요. 민호 씨의 제안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하루라니요. 둘이서만요. 그런 건 안 돼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안타까웠어요. 한 번만이라도 자유롭게 숨 쉬어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요. 저는 오래 묶어둔 꿈이 떠올랐어요. 젊었을 때 한 번 바다를 보며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민호 씨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마음이 정해지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민호 씨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바다, 자유, 그리고 민호 씨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까지요. 저는 상상했어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민호 씨와 걷는 모습을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와 대화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밤이 되면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난번 거의 닿을 뻔했던 입술이 이번에는 정말로 맞닿는 순간을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안겨있는 모습, 그의 숨결이 목을 간지럽히고 뜨거운 입맞춤이 이어지는 상황까지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25년 만에 여자로서 느끼는 이런 욕망, 이런 갈망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민호 씨의 품에 안겨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한 번만이라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 씨를 만나 조용히 말했어요. 바다 구경 가고 싶어요. 민호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요. 물론이죠.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어요. 저는 민호 씨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태연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거짓말이었지만 죄책감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저는 떨렸어요. 민호 씨와 보낼 하루를 생각하니 가슴이 뛰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긴장되세요? 민호 씨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제 마음을 달래줬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니 마음도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2시간 정도 달려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줬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저는 떨렸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민호 씨의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정말로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호 씨가 작은 모텔을 예약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민호 씨와 단둘이 있게 된 거예요. 혹시 불편하시면 제가 다른 방을 잡을게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방에 들어가니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민호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저는 그의 따뜻한 체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가슴이 뛰어 숨이 가빠졌어요. 소영 씨, 민호 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의 뜨거운 숨결이 목을 간지럽혔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천천히 민호 씨를 향해 돌아섰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호 씨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도 당신이 좋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민호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저는 25년 만에 느끼는 진짜 사랑에 감촉에 눈물이 났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간절히 원했어요.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뜨거운 밤을 감쌌습니다. 저는 민호 씨의 품에서 진짜 여자로서의 제 자신을 되찾았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호 씨의 품에서 깨어났어요. 창밖으로 아침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평온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고마워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이 하룻밤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민호 씨와 나눈 사랑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의 품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진심이 가슴 깊숙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태연은 제 변화를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가방을 준비했어요. 민호 씨와 다시 바다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태연이 갑자기 나타나 제 가방을 보며 물었어요. 친구 만나러 가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 남자한테 빠진 거 다 봐. 태연이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저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용기를 내어 외쳤어요. 태연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당신은 저를 한 번도 존중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언제 제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언제 제 기분을 살펴보셨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25년간 쌓인 상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당신의 하녀가 아니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더는 같이 살 수 없어요. 제 선언에 태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가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어요. 태연이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민호 씨였습니다. 소영 씨, 준비됐나요? 민호 씨의 목소리에 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민호 씨는 저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당신과는 달라요. 제 말에 태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소영 씨 괜찮아요? 민호 씨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제가 민호 씨의 손을 잡았어요. 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졌습니다. 25년 늦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민호 씨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후회하지 않냐고 민호 씨가 물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제야 자유로워졌어요. 몇 달 후 저와 민호 씨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바닷가에서 진행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의미 있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민호 씨가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47세에 찾은 진짜 사랑.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야 자신의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해요, 민호 씨. 저야말로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도 완성됐어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합니다. 47세, 결코 늦지 않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소영과 이민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5년간 억압된 결혼 생활과 47세에 찾은 진짜 사랑이 담긴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과 진실한 마음이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해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놀라운 반전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주세요. 영구 산이사